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 자, 앞에 지금 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약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 연속선까지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미분계수 도함수에서 약간 좀 힘들어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에서 처음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지금 A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B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 A서부터 B까지,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라고 했을 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얘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보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한 이게 X의 변화량이죠. 이 X의 변화량이 B마 A 값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값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FB-FA 값이 되어지시겠고, 얘가 무슨 값입니까? 델타 Y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부는 건데, 구간에서의 변화율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지칭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지칭한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 변화, 약간 약하게 지금 체크된 사람들 정확하게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수치적으로 써보면 B-A분의 FB-FA 값이 되어지는 것도 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선 보이죠? 이렇게 생긴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도 합니다. AB의 기울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뜻 자체는, 그죠? 그 구간의 직선의 기울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바꿔오니? 순간 변화율로 바꿔오죠. 그지?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 방법은 이 델타 X를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X 값이 0으로 갔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값, 이렇게 하시게 되면 순간 변화율이죠. 어느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죠. 뭐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리미트 B가 A로 다가섰을 때 B마 A 값분의 FB-FA 값, 이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순간 변화율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보냐면, 그럼 이 순간 변화율, 즉 소위 말해서 이 순간 변화율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으로 AB의 기울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죠. 순간 변화율은 말 그대로 B점이 B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하학적인 뜻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 뜻이 되겠죠. B점이 더 와서 B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 뜻이 되겠죠. 그러다가 B점이 A점이 완전히 붙어버리면 A점과 B점을 연결한다고 연결했지만 걔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접선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자, X는 A라는 점에서의, 이것에서의 뭐가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지십니다. 그죠? 뭐가요? 얘가요.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불러요? F'A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가 나온 거니?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제시된 거죠. 뭐라고? F'A가 무슨 뜻이니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니까, 그래서 이 F'A라는 뜻을 이용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F'A가 X는 A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어디에 써먹으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뭐에 써먹을 수 있냐면 이 함수의 증가 감소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도함수의 활용 2, 3까지 같이 접목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fx의 증가 감소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떠한 곡선을 하나 쌤이 그려볼게. 이렇게 곡선을 아주 단촐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곡선을 그려놓고 보면 여기까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곡선은 증가하고 있죠.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구간이고, 반대쪽 이쪽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되겠습니까? 뭐가요? fx가.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어느 점 A점을 기준으로 A쪽의 왼쪽에서는 증가 함수이고 A쪽의 오른쪽에서는 감소 함수입니다 라는 걸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F'A의 뜻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증가하고 있는 함수에다가 증가하고 있는 함수 어느 점이 됐던 간에 그 점에다가 내가 접선을 붙이게 되면 그 접선은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에다 대고 프라임 x 값 그거를 기울기를 구해보면 걔는 항상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니? 양수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f'x가 0보다 크다면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접선을 붙이면 그 접선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밑으로 내려박는 그래프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f'x 값이 뭐가 되어집니까? 음수가 되어집니다. f'x가 음수가 되어집니다. 즉 fx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f'x, f'a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함수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만 띄워와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 이 접선의 방정식 파트로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f'A 값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이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fx라는 곡선 위의 한 점, 이 점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접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뭐가 되니? 라는 걸 구해보고 싶은 거죠. 이때 이 접점의 좌표가 a, fa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미 배운 거에 의하여 이 노란색 이 방정식 접선이죠. 이것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f'a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이 기울기가 f'a이면서 한 점 얘를 지나므로 적어의 이름은 y는 f'a a 플러스 fa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이게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유형하고 비교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fx라는 함수에 어떤 접점이 주어졌지. 근데 이번엔 접점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긋고 났더니 이것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안 것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의 이름은 또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접점을 알려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내가 가상 접점을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fa라고 1번하고 차이점은 아까는 a, fa를 알려준 겁니다. 접점을 알려준 거고 얘는 접점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점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이 접점에 의하여 방금 똑같이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f'a가 되어지는 것 똑같이 갈 겁니다. 근데 이 f'a가 뭐가 되는 거니? m값이 되어진다라는 등식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등식이 생겨서 이 등식에서 해결되어지는 건 m값은 알려준 값이기 때문에 요 a값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a값이 해결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한 점이 해결되어지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m, a, fa다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상 접점을 찍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상 접점을 찍는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똑같은 fx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fx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자, 요 점을 알려줍니다.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이 점에서 출발한 접선을 그을 겁니다. 이 점에서 출발한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이름을 답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직선을 선택하려면 이 직선을 결정하려면 무조건 기울기가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없어?
또 접점이 없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접점을 찍어 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 가상 접점을 찍어 놓고 시작하시면 이 가상 접점 저기 뭐야? 가상 접점이 뭐냐면 잠깐만. F'A 값이 되어지겠죠. F'.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가상 접점에 의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하고 같은 게 뭐가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요 점하고 요 점에 의해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1-a 분의 y1-fa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한다가 만들어지겠죠. 이 등식이 성립해지시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이거 대 무슨 값이 내가 가상으로 찍어놓은 a 값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a 값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점만 알려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찍어서 시작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상 접점을 찍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상 접점을 찍는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상 접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울기 F'A 값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등식에 의해서 A 값이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공통접선입니다. 공통접선인데 이 공통접선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접선은 공통접점을 가질 때입니다. 공통접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고 두 번째 공통접선은 공통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자, 이 공통접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요 점이 공통접점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요 접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 이 접선은 말 그대로 공통접선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위에 있는 함수가 fx 함수고 뒤에 있는 함수가 gx 함수일 때 이렇게 공통접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자, 여기 x좌표를 a라고 부었을 때 그지? 공통접점의 x좌표가 a였을 때 얘는 fa 값하고 ga 값이 같아야 되겠죠. 함수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f'A 값하고 g'A 값이 같아야 되겠죠. 이 두 개 연립에 의해서 이 문제가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공통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요게 지금 한동안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지금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신 책에는 요걸 또 약하게 다룹니다. 근데 뭐 수능에는 출제 가장 많이 된 문제인데 자, 이거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fx가 되어지고 얘가 gx가 되어져 있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는 이 그래프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접선이 되어지겠죠. 이때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점이 A점이 되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점이 무슨 점입니까? B점이 되어지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다시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A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B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하나의 직선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시냐면 자, 요것의 값이 쭉 연타로 요 점하고 요 점,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 의한 기울기 B마 A 값분의 자, 여기 A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B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G가 되겠죠? 자, 이 두 점에 의해서 얻어지는 GB-FA 이것과도 같은 형태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 문제를 정리할 때 요 등식으로 해결이 안 되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요렇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합니다. 어떻게? y는 F'A, x마 a, fa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합니다. 뭐가 됩니까? G'B, x마 b 플러스 gb로 세팅을 했었을 때 요 두 개의 직선의 y절편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가시면 약간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근데 요 키워드는 약간 조금 더 어려움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문항에 들어가면 킬러 문항에 들어가면 약간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바뀝니다. 자, 봐. 자, 지금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쭉 다 설명했죠. 이 접선의 방정식 설명을 했는데 요 유형을 벗어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없습니다. 요만큼이 답니다. 다항함수에서. 그래서 내가
약간의 이제 통합적 키워드를 좀 드리면 아 그래요. 접선은 접점이 중요하군요. 그죠? 접점이 없으면 가상 접점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군요. 그죠? 그 다음에 공통 접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점에서의 y값과 미분 계수가 같으면 되는 거군요. 공통 접점을 갖지 않을 때가 문제인데 각각의 점에 해당되어지는 점에서 아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한 후에 y절편이 같다는 것까지 끌어들이면 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안타깝게도 요 문제만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니네가 약간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뭘 더 들어가야 되냐면 이 3차 함수 패턴까지 더 들어가서 3차 함수 이 3차 함수까지 가서 접선을 조금 더 분리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3차 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함수가 이런 느낌의 함수가 일단 3차 함수의 기본 함수로 보겠습니다. 이게 y는 fx 함수라고 보았을 때 지금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는 요 점이 변곡점이십니다. 변곡점 되겠습니까? 이 변곡점.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2'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변곡점이 용어적인 뜻이 뭐냐면 요철입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서 생기는 요게 변곡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연결되면서 만나지는 요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에 뭐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개형이 달라지는 점이 변곡점이라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접선 보이죠? 이 접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변곡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접선. 이게 잠깐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키워드로 보시면 뭘로 보시면 되냐면 얘가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나 조금 더 어려운 문항에 있어서 필요한 얘기를 지금 번외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변곡 접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인데 여기도 잠깐 떼어갖고 오면 이거 지금 잠깐 내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접선은 사실 스접하고 뚫접 두 가지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선은 스접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곡선에 스쳐 지나가면서 만드는 접선. 이게 스접이죠. 뚫접은 뭐냐면 뚫고 지나가는데 그게 접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뚫접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변곡 접선. 얘가 뚫접입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접선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접선이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은 변곡 접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3차 함수에서 이 뚫고 지나가는 뚫접의 특징이 뭐냐면 이 뚫고 지나가는 이 변곡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가 절대값을 꽝 하고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큽니다. 가장 경사도가 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3차 함수에서 어디에다가 접선을 붙이던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봐라. 내가 여기다 접선을 붙이잖아.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 한 점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저기 또 만나죠. 내가 어디서 붙이든 간에 쭉 가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만납니다. 맞아 안 맞아? 하지만 3차 함수에서 변곡 접선은 뚫고 지나가면서 딱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어디서밖에? 여기서밖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변곡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변곡점을 제외한 변곡 접선 위에서 그을 수 있는 건 다시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여기서는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 위의 한 점에서는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으니까 다시 몇 개가 되겠습니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안쪽 보이죠? 이 안쪽과 이렇게 변곡 접선으로 구분되어진 요 안쪽에 점을 꽝 찍으면 접선은 쭉 가서 한 개밖에 못 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정말 중요한 영역이 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영역에서는 3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3개를 그을 수 있나 봅시다. 여기서 하나 딱 긋게 되면 이쪽으로 가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셋, 이렇게 해서 3개가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3개나 그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봐 놓으셔야 됩니다.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 3차 함수의 접선을 더불어 얘기하면서 변곡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직 얘기는 덜 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접선이라는 것의 쓰임과 종류가 이런 느낌으로 접선이 만들어진다는 건 기본. 여기는 기본. 이건 내신 문제. 정말 기본.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킬러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요만큼에 대한 얘기는 아주 쉽게 풀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쉽게 풀어지셔야 되고 결국 이 접선이란 점이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접선이란 놈이 3차 함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곡 접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만난다 그랬지.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를 내가 열심히 그려놓고 나서 그죠?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을 빵 하고 긋게 되면 반드시 이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 더 만납니다. 그랬을 때 이 fx의 함수 자체를 내가 뭐라고 놓으면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았을 때 이 점에서의 접점의 좌표를 내가 t, ft라고 보았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t, y좌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요거까지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 좌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것하고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점일 때 요 점의 교점의 x좌표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v 마이너스 2t로 항상 고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많다고요. 이제 모의고사 풀기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가는 공부들 비율의 공부들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는데 접선은 요만큼을 책에서 공부하시고 요만큼을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가질 겁니다. 마플 시너지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잘 풀려. 잘 풀리다가 맛없던 꽝 들어가는 순간 어느 특정 문제 이상은 가르쳐준 대로 풀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정리를 해 주시고 문항들 다시 한번 발췌해서 자 요렇게 해서 문제는 지금 아직 안 풀었으니까 여기까지를 일단 뭡니까?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 문제에 대한 정리로 하겠습니다.